박경희의 조선왕들의 숨겨진 이야기 10번째 시간입니다. 태종의 별명 중 하나는 바로 카르왕이었습니다. 역사책에도 야사에도 그리고 백성들의 입에도 늘 피냄새가 맴도는 이름이었죠. 왕자에는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 그는 형제와 신하들을 베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씻을 수 없는 수많은 상처들이 남았고 그 상처는 어느 순간부터 태종의 곁을 떠나지 않는 그림자가 되었다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태종을 감싸고 다녔다고 전해지는 이상하게도 으스스한 칼 그림자의 야사입니다. 그날도 밤은 고요했습니다. 궁궐의 후원에는 달빛이 얇게 깔려 있었고 풍경이 바람에 울리는 소리만이 한밤의 정막을 간신히 깨뜨리고 있었죠. 그때 한 궁녀가 늦은 심부름을 마치고 후원을 지나던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는 걸음으로 걷고 있었는데 문득 장막이 스르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지나가는 줄 알고 그녀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신 칼 한 자루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길게 늘어져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림자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실체 없는 칼날을 살랑이며 움직였다고 합니다. 궁녀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지도 못한 채 눈을 뒤집고 그대로 기절해버렸습니다. 다음 날 그녀가 본 칼 그림자의 이야기는 궁궐 전체에 번개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궁중 무사들 사이에서도 이미 비슷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태종이 밤늦게 근정전 주변을 거닐 때면 그의 뒤에는 언제나 왕의 그림자와는 다른 날카로운 형체의 그림자가 흔들렸다는 겁니다. 한 무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전하의 발걸음은 분명히 한 걸음이신데 그림자는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왕의 그림자, 또 하나는 마치 검을 뽑아든 무인의 그림자 같았소. 또 다른 무사는 태종이 지나고 난 뒤 남겨진 공기를 쇠냄새가 섞인 차가운 기운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왕을 지키는 호위 무사들조차 밤근무를 설 때면 도무지 등골이 서늘해 견딜 수 없었다고 하죠. 사람들은 곧 이 그림자가 태종이 걸어온 길과 관련이 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태종은 젊은 시절부터 세자 책봉을 위해 왕자를 위해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그의 삶 그 자체가 칼로 시작해 칼로 이어진 길이었죠.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전하의 곁을 따라다니는 건 사람이 아니라 전하가 베어온 모든 죄와 인연의 그림자일 것이다. 그림자는 실체 없는 환상이 아니라 태종이 지나온 피의 길을 만들어낸 혼 같은 것이라 생각한 겁니다. 태종 본인도 그 소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하루하루 궁궐을 걸었습니다. 그 옆에서 흔들리는 그림자를 직접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동했다고 하죠. 그러던 중 한승려가 왕의 앞에 나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하께서 칼을 너무 많이 쓰셨습니다.
칼은 사람의 몸을 자를 뿐 아니라 마음에도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 상처가 쌓여 전하의 곁에 머무는 그림자가 된 것입니다. 태종은 한동안 승려의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마치 그가 과거의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리고 있는 듯한 묵직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내가 지은 죄라면 그림자조차도 내가 짊어져야지. 그 한마디에는 그의 권력욕, 그의 죄의식, 그리고 왕으로서의 책임이 모두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승려와의 대면 이후부터였다고 합니다. 태종은 더 이상 직접 칼을 쥐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냥 횟수는 눈에 띄게 줄었고 호위 무사에게조차 칼을 휘두르는 모습을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 하죠. 그 대신 그는 나라를 안정시키고 제도를 정비하는데 온 힘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의금부의 권한 강화, 호패법 도입, 사병 혁파, 모두 태종이 만든 제도입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전하의 칼은 이제 사람을 베는 칼이 아니라 나라를 세우는 법의 칼이 되었도다. 그 변화는 그를 따라다니던 칼 그림자가 점점 사라진 이유와도 무관하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 이후부터 궁궐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칼 그림자를 보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후원에서 칼의 형체가 보인다던 궁녀도, 밤의 근정전을 돌던 무사들도 모두 그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칼 그림자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태종의 마음속에서 칼의 시대가 끝난 것이라고. 태종이 말년에 보았던 평온한 표정은 그가 젊은 시절 휘두른 칼날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고 합니다. 역사 속 태종은 때로는 냉정하고 때로는 잔혹했고 그러나 동시에 매우 현실적인 통치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칼 그림자의 야사는 그가 단순한 폭군이나 냉혈한이 아니라 자신이 지은 죄와 그림자를 끝내 스스로 짊어지려 노력했던 왕이라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칼의 시대에서 법의 시대로 그 변화의 그림자가 바로 이 야사 속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의 숨결을 함께한 목소리 박경희였습니다.